반갑습니다. 즐거운파생꾼입니다. 2월 27일 11시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항상 얘기 드리는 자리에서 오늘 하락이 나왔지, 그죠? 321.2 정도가 지금 상한선의 중간 라인인데 오늘 여기서 밀렸습니다. 밀려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밀렸어요. 시초가도 깨버렸고요. 오늘 고점은 321 정도까지 왔습니다. 321까지 왔는데 약간 못 미치긴 했는데 이 자리에서 밀렸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예, 보시면은 이렇게 떨어지고 여기서 요 자리에서, 그죠, 한번 저항을 받았고 다음날 돌파를 하니까 또 여기서 지지를 받죠. 지지를 받고 요 자리에서 지금 다시 저항을 받는다. 그 지지와 저항의 개념, 제대로 됐다고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은 시장이 여기가 대저항인데 상한선은 50% 기법에 의해서 여러분들 50%까지 다 올라왔다. 이제 앞으로는 미국장 보시면은 더 올라갔지, 그죠? 미국장은 전고점 갈 것 같은데 뭐 갈지 안 갈지는 몰라요. 여기서 급락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쌍봉을 찍을 수도 있고, 그거는 미리 예측할 필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떨어졌는데 문제는 어제 제가 어제 아침에 키움증권 방송을 들으면서 그 대표 뭐 전문가가 오늘쯤이면 폭락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쯤 폭락을 한다. 뭐 종합 포인트로 1.5포인트 정도, 선물로 치면 4, 5포인트 정도 폭락을 할 거라고 이렇게 장담을 하길래 시장을 보고 있다가요. 어제 장중에 시장을 계속 봤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3,000원인가 벌다가 제가 마감을 했어요. 근데 왠지 좀 느낌이 장 막판에요. 풋이 좀 움직였어요. 어제 장 막판에 보시면은 풋이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많이 움직이고 또 전에도 움직이고, 어제는 뭐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풋장이었거든요. 콜보다는 풋이 시세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판에 조금 잡아서 오버를 해보자. 왜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서로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뷰도 그렇고 또는 상대방이 보는 뷰 또는 전문가가 보는 뷰가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내가 봐도 하락할 것 같은데 저 전문가도 하락한다 그러네. 그러면 니캉 내캉 마음이 맞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예, 그런 심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어제 풋오버를 했는데 막판에 풋이 밀려버렸어요. 생각보다 많이 밀려버렸어요, 그죠? 어제 1.2에서 거의 0.9까지 밀렸으니까 25%는 밀려버렸어요. 뭐 그냥 일단은 뭐 물량이 어차피 그 사람들 말 또 제 생각을 가지고 하더라도 저는 오바는 금액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뭐 해봐야지 50만원 정도밖에 안 하고 하니까 약간 확률이 너무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과거에 겪었던 일인데 과거에 정말 시장을 잘 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옵션 전문가 이상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실력자였는데 그 사람과 같이 제가 매매를 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뭐 같이 했는 건 아니고 서로 도와주면서 그냥 한 번씩 전화와서 이 자리 괜찮다라고 했는데 10번 중에 8번에서 9번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오바 같은 거를요. 그러니까 10번이라고 매일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될 때 하는데 10번 중에 9번을 맞춰요. 근데요, 참 공교로운 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상승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제 기준에서는. 근데 상방을 자꾸 잡으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이 어떻습니까? 내 기준에 매수 자리가 아니면 잡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잡았어요. 다음날 100% 올라가 버려요. 뭐지? 근데 안타깝게도 얘기했다시피 100% 올라가더라도 저는 한 20-30% 먹고 팔아버리는데 돈 15만원밖에 못 버는 거예요. 그렇게 큰 대박장에서. 근데 그렇게 몇 년을 끌고 왔습니다. 몇 년을 끌고 왔는데 그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 그 사람의 생각과 제 생각이 같으면요 꼭 반대로 가더라고요. 그것도 엄청난 손해를 입고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풋이 50% 마이너스였지, 그죠? 예, 이런 케이스가 간혹 한 번씩 있습니다. 간혹 10번 중에 한 번 정도, 100번 중에 10번 정도.
근데 그 사람은 대단한 실력입니다. 10번 중에 9번을 시장을 맞추는 거니까요. 시장을 맞춰요. 시장을. 다음날 오른다 내린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깡통입니다. 전부 깡통입니다. 그 사람을 위시한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깡통입니다. 그 이유를 모르면요, 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기술을 배우잖아요. 기술을 배우는데 문제는 깡통을 잡아요. 문제는 왜 10번 중에 한 번은 깡통이 손해를 보니까요. 옵션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요. 10번 중에 한 번 정도의 손실이 나면은 깡통이에요. 1000번 중에서 한 두세 번이면은 뭐 잘하면 살아남을 수도 있는데 10번 중에 두세 번이면 10번 중에 한 번이면 깡통이에요. 1000번 중에서 100번 정도가 실패하면 깡통이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확률의 게임이 아닌 게, 얘는요 먹을 때 10만원 먹다가 날릴 때 100만원 날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그 전에 또 혼자서 매매를 하다가 오바를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진짜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인데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어제 하필이면 또 그래요. 어제 하필이면은 돈도 못 벌었겠다. 그리고 또 아침부터 뭐 자신만만하게 뭐 시장 잘 맞추지도 못하면서도 자신만만하게 뭐 내일은 떨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도 잘 맞더라고. 한 번씩 보면요, 그 저하고 관계없을 때, 제가 안 잡을 때, 또는 제가 전혀 그쪽으로 안 볼 때 잘 맞더라고요. 그 사람 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근데 어제는 갑자기 또 저하고 비교가 맞았어요. 저도 떨어진다고 봤거든요. 이 정도 자리면은 교수형 자리인데 아침에 살짝 떨 수는 있겠지만은 이거 떨어져 가지고 폭락 나올 수도 있겠다. 저도 그렇게 봤거든요. 저도 그렇게 봤기 때문에 마지막에 오바를 조금 했는데 한 15만원 손실 나고 마감했어요. 근데 그대로 오버했어요. 야간에요. 야간에 오버를 했는데 야간에 시작하자마자 15% 마이너스 또 추가 손실 나더라고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제 보합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점에서 물량을 쪘기 때문에요. 저점에서 물타기 해가지고 보합에 털고 복구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천만다행으로 복구했어요. 오늘 아침에 지금 갑자기 계좌가 왜 아침 시작하자마자 32만원 마이너스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날 오바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지금 한 15만원 17만원 수익 상태예요 지금요. 근데 요 지금 마이너스, 어제 오바 있는 것 때문에 마이너스로 떨어지니까 이게 또 같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가 봐요. 이래서 제가 오바 안 하려고 합니다. 오바하면 사실 수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로 잡히거든요. 기분이 나빠요 솔직히. 플러스 내는 게 목적인 사람인데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면요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이걸 복구하려고 하다 보면 무리하게 매매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한 16만원 17만원 정도는 지금 플러스 됐는데 아직 15만원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가 아니죠. 그냥 장부상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냥. 저도 이게 좀 기분 나쁘긴 한데 오늘 오후장 어떻게든 매매해 가지고 복구를 요걸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뭐 하든 안 하든 관계 별로 없지 그죠. 뭐 내만 마이너스가 아니면 되니까. 시장이 보면요 질이 상당히 떨어지네요. 아침부터 보니까 시장의 질이 너무 떨어집니다. 이건 뭐 진짜 이거 너무 위험하다. 뭐 어차피 뭐 선물 옵션 매매하면서 뭐 안전하게 매매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저는 선물 옵션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굉장히 안전해서 해요. 안전해서. 왜 현물을 안 하고 선물을 하느냐, 옵션을 하느냐? 안전하니까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선물 옵션은 인생 막장이다. 즉 현물에서 돈 다 날려먹은 사람이 이제 푼돈 가지고 대박을 노리는 뭐 카지노 같은 그런 개념의 인생 막장들의 모임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말이 틀리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현물 하시다가 뭐 현물 할 때 가지고 있던 자금이 대충 뭐 적게는 뭐 몇천만 원에서 그죠, 많게는 몇 억까지 매매를 하시다가 돈 다 떨어지면요 한 1, 2천만 원 가지고 또는 몇백만 원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서 10배, 20배, 100배 내 가지고 뭐 인생 역전해 보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 맞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것조차도 쉽지가 않죠. 전거금 때문에요. 어쨌든 맞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인생 막장들이 마지막 종착역이다. 이게 가난의 대물림을 하는 곳이다. 즉 다시 얘기하면
조금 벌어서 그죠, 깡통 차고 나가서 노가다 해가지고 겨우겨우 몇백만원 벌면은 그 돈 가지고 어차피 정규시장은 못하니까요, 미니 옵션, 미니 선물, 뭐 대여업체, 대여가 뭡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뭐 사설 경마장이지 그죠. 예, 사설 경마장, 비트코인하고 비슷한 거죠. 그냥 어떤, 그냥 개인 업체가 하는 거예요. 그냥 개인 업체에 따라서 개인 업체가 돈 들고 날라버리면요 끝나버려요. 뭐 시장이 오르든 말든 돈 안 주면 그만이에요. 수익이 났는데 돈 안 줄 수도 있어요, 대기업체에서. 그런 거하고 똑같다, 그런 걸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결과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깡통이겠지 그죠. 예. 정규시장에서도 돈 못 버는데 대기업체 해가지고는, 뭐 저 같으면 돈을 벌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대기업체 하든 뭐 하든 간에 돈을 법니다. 돈을 버는데 저처럼 이렇게 계속 벌면은요 돈 안 줘요. 돈 들고 톡해버려요. 아니면 돈을 안 주든가, 아니면 돈 돌려주고 야 이제 우리 업체 이용하지 마,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저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그건 제가 알 바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평생을. 죽을 때까지 돈만 벌면 옵션에다 빠뜨리고, 돈만 벌면 옵션에 빠뜨리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굴러가서 이제 그게 가난의 대물림이라고 하는데요. 악순환이라도 하고,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말인데, 뭐 그렇게 하는 게 옵션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통상적인 이야기고요. 저는 이 옵션을 하는 이유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안전해요. 왜 굉장히 안전하냐, 50만원 가지고 하루에 20만원 벌 수가 있거든요. 50만원 가지고 내가 5천만원 있다고 해서 5천만원을 투자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5천만원 있어도 50만원만 사면 돼요. 5천만원 있다 해도 50만원 사면 된다고. 50만원 가지고 손해나 봐 얼마나 하겠습니까? 10만원 손해보겠죠. 먹으면 15만원 20만원 할만하지 그죠. 예, 할만합니다. 안전하잖아요. 50만원 가지고 20만원 벌 수 있고, 손해봐봐야 10만원인데 얼마나 안전합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하는 거예요. 그 현물에서 돈을 번 사람은 ELW 워렌트라고 하는데 그죠. 워렌트에서 돈 벌고요, 옵션에서도 돈을 법니다. 예, 뭐 현물에서도 벌었는데 옵션에서 못 번다가 아니고요. 그냥 번 사람은 계속 버는 거예요. 그냥 번 사람은. 근데 현물에서도 못 버는 사람은 절대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대다수는 옵션에서 돈 못 벌어요. 네, 현물에서 돈 못 버는 사람 특징이 뭐냐 그러면 사서 물리가 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물론 수익 났을 때는 빨리 팔아쁘겠지 그죠. 예, 수익 나면 빨리 팔아쁘고 손실이 나면 계속 보유를 하는 거예요. 그 습성이 배겨서 옵션에 오시면요, 어쩌다 간혹, 진짜 어쩌다 간혹 뭐 큰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 간혹. 근데 결국에는 깡통차요. 전재산 다 깡통차요. 근데 현물은 그래요. 현물은 어차피 올라봐야지 하루에 5% 3% 뭐 7% 세력주가 아닌 이상은 그죠, 많이 올라봐야지 2, 3% 4, 5%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집을 팔아서 물타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왜 해봐야지 3% 먹는 건데 뭐하러 집 팔입니까. 근데 옵션은 틀리죠.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 가지고 매매를 했는데 오늘 같은 날 풋이 43% 마이너스지 그죠. 43% 마이너스. 그럼 이런 날 열받아. 1000만원 몰빵 쳤는데 430만원 날라가 버렸어요 그냥. 근데 이게 복구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거 좀 있으면은 얘기했다시피 요거 며칠 지나면 빵원 됩니다. 빵원. 근데 이게 다시 본전 가는 게 빠르겠느냐, 이게 본전 가는 게 빠르겠느냐, 아니면 깡통 차는 게 빠르겠냐. 당연히 깡통이 빠르겠죠. 그거 들고 있습니다. 들고는 못 팔아요. 이거 이미 반토막 나버렸기 때문에. 근데 심심하잖아요. 할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통장에 돈 1000만원 더 끌고 와서 집어넣어요. 또 그 매매합니다. 그거 가지고 매매하는데 이 풋 이게 자꾸 눈에 거슬려 이게요. 야, 손실 400 몇십만원 거슬린단 말이지.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지. 만약에 이게 40원 오면은 야 40원에 잡아서 90원, 어제 종가 90원이거든요 100원이네 그죠. 100원인데 내가 40원에 잡아서 1000만원치를 잡으면 그러면 70원 되면 본전이네. 그러면 내일 만약에 내일 40원이 왔다 그럼 70원의 본전이잖아요.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40원에 잡아버립니다. 40원에 잡아요. 40원을 잡았는데 20원 가버려 이게. 내일 하루 만에 20원 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천만원 물려버렸죠.
2천만원 물렸는데 손실 얼마입니까? 한 1200만원 1300만원 돼버리죠 손실이. 그죠? 예, 순식간에 1200, 1300만원 손실 나버립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또 열받죠? 니기미꺼 하면서 또 2천만원을 가지고 옵니다. 2천만원 이제 담보대출 같은 거 받아가지고요. 뭐 돈 많은 사람 같으면 통장에서 빼겠지만 어쨌든 돈이 없는 사람 같으면 2천만원을 담보대출 내요. 2천만원 또 20원에 질러요. 근데 10원 돼버려 또요. 그럼 얼마 손실입니까? 총 4천 넣는데 예, 손실이 3,500쯤 됩니다. 3천만원쯤 됩니다. 1천만원 남아있어요. 4천만원 날렸지, 3천만원 날렸지만 1천만원 남아있어요. 근데 이미 20원 왔을 때는요, 이미 머릿속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복구를 해야 된다. 어떻게든 본전을 해야 된다. 1천만원 하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한 달에 50만원씩 적금 넣는 가정에서,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예외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50만원 적금 넣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50만원 적금 넣는다, 그 어떤 가정이 있다 치면은 그 사람이 2년 동안 넣어야 돼요. 2년 동안 넣어야지 1천만원이에요. 예,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근데 날리기에는 굉장히 쉬운 돈이에요. 손해보기에는 굉장히 쉽다는 얘기야. 그럼 3천만원 날라갔으면 3천만원이 어떤 돈이냐? 50만원씩 해가지고요 7년 넣어야 돼. 7년요 7년 동안 50만원 꼬박꼬박 적금 넣어야 돼요. 근데 월급에서 50만원 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7년 동안 또 넣는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그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1천만원 하는 돈이 우리가 되게 쉽게 말을 하지만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예. 뭐 오늘 나 매매 잘해서 2천만원 먹었어. 뭐 그냥 장난스럽게 얘기하는데 그 굉장히 큰 돈입니다. 예. 뭐 벌 때 2천만원은 별로 안 큰지 모르겠는데 손해볼 때 2천만원은요 다시 모으려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1천만원 남았는 거를 던지고 또다시 뭐 같은 가격에, 그죠? 예를 들어서 70원짜리를 잡았다 칩시다. 꼭 팔자마자 근데 또 50원 가버려요. 또 50원 가버린다. 왜 자꾸 떨어지는 것만 얘기하느냐? 얘기했잖아요. 원래 떨어지는 거라고. 얘는 그 방향으로 크게 가지 않는 이상은 그냥 원래 가만히 있어도, 지수가 가만히 있어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매일 까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방향을 가면은 오를 수도 있고 덜 까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거든요. 개념이. 오늘 같이 오늘도 한 100% 올랐잖아요. 콜이 100% 넘게 올랐죠. 122% 올랐어요. 콜이 오늘 많이 올랐지, 그죠? 하루 만에 122% 올랐어요. 122% 오르다가 지금 40% 50% 조금 안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하루 만에 그냥 100%씩 올라갑니다. 이게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죠? 예, 장난도 아니고 한 번에 100%씩 올라갑니다.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그렇게 또 50원이 오면은 또 열받으니까 또 3천만원 4천만원을 어디 땡겨옵니다. 또 담보대출 받죠. 또 질렀는데 또 40원 됐어요. 어때합니까? 미치겠죠. 이제 남았는 거 씨만 뭐 이성도 잃어버렸으니까 남았는 거 다 대출 땡기가, 야 10틱만 먹자, 10틱만 먹으면 본전이다 하고 1억 집어넣어봅니다. 집 다 팔아가지고 집 담보대출 다 내가지고요. 어떻게 했는데 그게 깡통 차버렸어요. 그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2, 3일 안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뭐 한 달, 1년, 10년이 아니고요. 2, 3일이면 벌어지는, 옵션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깡통 차고 나서 멍하니 있다 보면요, 갑자기 돈 생각이 나면 돈 생각이 나서 가만히 해보니까 집이 거의 담보대출로 다 잡혔어요. 근데 집이 담보대출로 잡힐 정도면은 이미 신용카드나 뭐 대출 이런 거는 말도 할 것도 없겠죠. 그 저만 해도 지금 신용이 1등급이기 때문에 좀 뭐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카드라든가 한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예, 뭐 한도 쓰지는 않지만 한도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미 다 뺐겠죠, 그죠? 빼고 돈이 안 되면 담보대출을 받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딱 그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전부 빚이에요. 근데 담보대출 이런 거는 그나마 이자만 내면 되니까 좀 나은데 다음 달에 카드론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막 밀려들지, 그죠? 예. 근데 참 희한한 게요. 돈이 있을 때는 돈의 아쉬움을 못 느끼는데 돈이 없으면요, 참 1,000원 만원에도 진짜 아쉬움을 느낍니다. 예. 엊그제 1억 2억 날렸는데 내일 당장 3만원이 없어가지고요, 뭐 밥 맛있는 거 못 사먹고 6천원 아까워가지고 목욕탕을 못 가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미래지, 그죠? 그 뒤에지, 그죠? 뭐 이미 앞은 지나가는 거고 날린 거는 지나가는 일이고
그 뒤가 문제 되는 거죠. 그렇게 인생 막장이 되는 게 옵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케이스가 있고요.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흘러가는 케이스가 있고,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저 같은 경우 그죠? 그냥 아유 뭐 놈들이 뭐 많이 벌든 말든 뭐 나랑 관계도 없는 얘기고, 나는 내가 먹을 수 있는 정도만 먹으면 되고, 그리고 그 먹을 수 있는 정도에서 먹기에 최선을 다하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예, 그만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대한민국 이 파생을 하는 사람 또는 도박을 하는 사람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마인드가 됐으면 도박 자체를 안 했을 수도 있겠지, 그죠? 예, 그 정도의 뭐 마인드가 되면은 사실 도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도박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뭐 저처럼 피지 못하게 뭐 직장 나가기 싫고 그냥 돈은 벌고 싶고 뭐 이러니까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해도 400, 500 버니까요. 딴 돈 500만원 가지고 얼마나 안전합니까? 500 가지고 400, 500 번다 그러면요 정말 안전하잖아요. 안전하니까 하는 거예요. 손해봐봐야 100만원, 200만원인데 내가 묵으면 400, 500씩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보다 세상에 안전한 게 있습니까? 은행에 넣는 것보다 더 안전하지, 그죠? 은행에 넣으면은 1년에 연 2. 뭐 은행은 1.6% 정도 그다 세금 떼고요. 저 어제 새마을금고에 제가 적금을 하나 개설했는데 뭐 2.3% 준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월 2.3%가 아니고요, 연 2.3%죠. 그래서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그 적금이나 이런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넣는지. 그죠? 아니 뭐 매매하면은 500만원 가지고 하루에 20만원씩 벌 수 있는데 그럼 몇 프로입니까? 하루에 뭐 한 3, 4% 되겠지, 그죠? 한 번에, 하루에 한 번에 뭐 50만원 벌면 10%고, 그죠? 그러면 월로 치면은 뭐 200%좀 될게요, 그죠? 200%좀 될게요. 연으로 치면은 2000%좀 되겠지, 그죠? 근데 연 2% 먹으려고, 그것도 은행 세금 떼고 나면은 뭐 그것도 안 되겠지만은 그거 먹으려고 적금 넣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몇 년 전에 제가 그 원리를 깨달았어요. 아, 그래, 은행에 넣으면 안전하구나. 안전하니까 넣어놓는다. 이자는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 얼마 전에 저 만기돼 가지고 하나 돌아온 게 보니까 이자가 14만 몇천 원 붙었더라고요. 야, 이게 더럽더라고. 1000만원 정도 넣어놨는 게 만기 돌았다 해가지고 가니까 14만원 정도. 근데 그거다 세금을 떼가지고요 한 11만 몇천인가 12만 몇천인가 나오더라고요. 1년 동안 맡겨놨는데. 아, 더럽더라고요, 솔직히. 그냥 그 돈 가지고 현물 하나 사놓으면 그냥 1년 동안 뭐 장기 투자한다 생각하면 최소 모아도 1, 200원 벌긴데, 최소 모아도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한데, 일단 안전하잖아, 그죠? 예,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이 옵션도 여러분들 생각, 제 생각 다 틀리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안전해서 하는 거예요, 안전해서. 이것보다 안전한 게 없잖아요. 이 500만원 다 날렸다 칩시다. 그럼 내하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없어도 내 인생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예, 아무 관계없어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버는 돈은 어떻습니까? 이거를 통해서 버는 돈은 내 인생과 관계 있습니다. 왜? 놈들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고 뼈 빠지게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또 죽어라 공부를 해서, 죽어라 공부를 하고 또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시험을 쳐가지고 7급 공무원이 됐다고 칩시다. 7급 공무원, 뭐 9급 공무원 그렇고, 그죠? 7급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월급 얼마 받습니까? 한 250만원 받는다 하더라고요. 뭐 세금 저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 250만원 받는답니다. 예. 저는 그 사람처럼 공부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요. 놈들 열심히 공부할 때 뭐 죽으라고 엉덩이에 종기 생길 정도로 공부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두 배 벌입니다, 저는. 그냥 마땅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과 조금 떨어지죠.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보다 더 낫게 보고 있어요. 그 엘리트들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니까 이거를 하는 거고요. 그게 가능하니까 이걸 하는 거고, 이게 안전하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게 뭐냐, 투자처로서 제일 안전한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요 한 몇 가지를 얘기 드리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옵션입니다. 옵션이고, 두 번째는 강원랜드예요. 세 번째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포카 게임, 뭐 친구들하고 하는 포카 게임.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뭐 현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쉬운 걸로 보면요, 현물이 쉬워요. 현물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아주 간단해요. 그냥 원리가 그냥 뭐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루든 한 시간이든. 그러니까 원리만 알면 돼요. 원리만. 그리고 손실이 난다고 해봐야 얼마 나지도 않고요. 수익 난다 해도 얼마 안 나겠지만은. 근데 이 옵션은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닌데 안전하다는 얘기죠. 쉬운 건 아닌데 안전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전한 거하고 쉬운 거하고는 틀려요. 여러분들, 야 나는 현물이 제일 쉬웠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쉽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거든요. 쉽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돈을 버는데 안전하게 벌어야 되는데, 그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안전이지 않습니까? 안전하게 돈을 버는 게 중요한데, 안전의 가장 기본이 뭐냐? 바로 안전의 기본은 바로 내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투자처에다 투자를 하는 거죠. 은행이면 은행. 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자 많이 준다고 저축은행 하면은 돈 날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야 후회를 하죠.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근데 저는 되게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게요, 옵션이고, 두 번째는 강원랜드입니다. 저 강원랜드에 한 번씩 친구 따라서 뭐 요 근래는 몇 년간 간 적 없는데 초창기에 한 10번 정도는 갔던 것 같아요. 한 10년 동안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씩 갔는데, 갈 때마다 저는 30만원씩 나왔습니다. 갈 때마다. 근데요, 그 가수도 마찬가지예요. 뭐 2천원 3천원 베팅합니다 저는. 근데 가면 항상 2, 30만원 나오더라고 저는요. 뭐 간단해요 원리가. 좀 기세 좋을 때 5천원 걸고 기세 안 좋을 때 1,000원 걸면 돼요. 시간이 좀 지루해서 그렇지 돈은 벌고 오더라고 저는 항상요. 그 놈들처럼 도박 안 합니다. 뭐 블랙잭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는. 오로지 그 포카 게임만 하는데, 뭐 기세 안 좋을 때는 1,000원 2,000원 걸고 기세 좋을 때는 5,000원 이래 겁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요 30만원 정도 수익이 나더라고요. 뭐 똑같잖아요 그죠, 옵션하고. 예. 베팅하는 사람의 특징에 따라서 다른 거지, 그 자체 시장 자체가 위험하냐 아니냐를 따질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베팅하는 사람이 얼마나 안전하게, 어떠한 안전한 마인드로 얼마나 안전하게 베팅하냐 중요한 것이지, 시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장은요 항상 위험합니다. 현물이라고 안 위험하다고요, 제 기준에서는 그렇고요. 저보다 기술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물도 위험하죠. 현물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 잘 없잖아요 솔직히요. 저한테는 굉장히 쉬운 현물인데 현물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솔직히. 쉽다는 거하고 돈을 번다는 거하고 틀리니까요.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쉬워서 돈을 번다, 현물이 안전하다, 안 안전합니다. 그거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자산 아니에요. 아니 돈을 벌어야 안전자산이죠. 100명이 투자를 했으면은 50명이 돈을 벌어야 안전자산 아닙니까? 근데 100명이 투자를 하면 두세 명이 버는데 어떻게 안전자산이냐고. 예? 속으면 안 돼요. 내가 돈을 버는 시장이 안전한 시장이지, 내가 돈을 못 버는데 남들이 안전하다고 해서 안전하다 아니죠. 왜 안전해요? 삼성전자가 안 망하잖아요. 안 망한다고 안전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잡고요, 제가 240만원 잡았는데 200만원 가면은 그 안전한 종목 아닌 거예요 그거야. 손해났잖아요. 뭐 안전해요 그게. 손해났는데 뭐 들고 있으면은 뭐 될 거다 어떻게 장담하시냐고. 뭐 10년치 20년 들고 있을 거예요 그거를. 결국은 뭐예요? 결국에는 내가 안전하다 싶은 거는 안전한 생각을 가지고 안전한 마인드로 얼마나 안전하게 투자를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지, 그 나머지는요 본인의 생각에 달려있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이 오바 때문에 제가 야간을 좀 잠깐 보다가 운동 좀 하고 뭐 공부도 좀 하고, 요즘 공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원래 꼭 학교 가고 싶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카페도 지금 제가 살짝 조금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 제 입장에서도요. 이 카페도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매일 동영상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신 분들 질문도 받아주고 있는데 뭐 질문도 하시는 분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굳이 제가 매일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바라시는 게 있으면 제가 그만큼 또 해드리는데, 뭐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저한테 바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크게 얘기 드리는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그런 상황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니까 어,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저 처음 보네요. 예, 처음 보는데 지금 흐름이 좀 별로네, 그죠? 예, 별로네요. 제 기준에서는 투자할 만한 자리가 별로 없네요. 요 정도? 요 정도? 자, 보세요. 자, 새로운 걸 하나 또 새로운 게 하나 나왔네, 그죠? 자, 추세 돌파지, 그죠? 이 자리가, 그죠? 여러분들 보이시죠? 추세 돌파하는 자리. 이 자리에서 추세가 돌파했습니다. 돌파하면은 위로 갑니다. 위로. 그러면 잡을 수 있는 자리가요, 추세를 따고 움직이잖아요. 추세 타고 움직이는데 얘가 하나까지 안 왔어요. 이까지 왔으면 좋았겠지, 그죠? 이까지 왔으면 이까지도 반등을 하니까 좋았는데 안 왔어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왔는데, 사실 이거 쌍바닥 찍어서 아는 거지, 당신은 어떻게, 당신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래 돼버린 거죠. 자, 끝에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근데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위에 추세선에 대려고 하는데 대였죠. 대였다가 떨어지니까 매도가 있으면 매도 치면 매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겠죠. 기다리는데 그래서 약간 돌파를 했으면 한번 여기 약간 살짝, 그죠? 그러면 한번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 하는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매수는 항상 이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인데 여기서 자, 돌파 나왔어요. 이제 이때 돌파가 나왔을 때 따라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봐야 3%밖에 안 되지만 일단 따라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돌파를 할 때, 추세 돌파를 할 때 넌 따라잡아야 됩니다. 길게는 이까지 가니까요. 길게는 이까지 가니까. 그랬으면은 지금 약간 뭐 요 정도에 팔아도, 그죠? 11만 천원, 11만 천원에 잡아서 11만 8천원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예. 뭐 일단 이걸 주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때 매수를 하셨어야 되겠지, 그죠? 이 주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날 요 순간에 매수를 하셔야 되겠죠. 이게 아니면은 얘는 매수 자리가 없어요. 뭐 이렇게 굳이 뭐 이런 식으로 꺼가지고 쌍바닥 찍고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석은. 근데 그딴 식으로 해석해봤자 돈 안 되는 거고요. 잡을 수도 없고 사실은, 그죠? 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여기는 보시면은 이렇게 하다 이렇게 쥐지 않은 척하다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예측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요거 돌파할 때는 매수할 만했다. 한 5%짜리 정도로. 그리고 얘기했다시피 이제 어제 잘 아는 동생이 연락이 왔고, 또 제가 모니터를 산다고 잠깐 밖에 나갔다 왔는데 그 전문가 얘기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 또는 블로그에서 이렇게 매수하라 이런 그런 신호를 믿어도 되느냐 이래 묻더라고, 주식하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그리고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사실 전문가보다 실력은 제가 뭐 한 100배는 높다 생각하거든요. 실력적인 면으로 보면요. 저보다 돈 많이 번 사람들은 많지만 실력적인 면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저 정도로 이렇게 꾸준하게 벌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있기야 있겠지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요, 쏘가요. 어제 쏘았잖아요. 쏘은 건 아니지, 그죠? 결론적으로는 쏘은 거지, 그죠? 예. 내 마인드만 있었으면은 저는 오버 안 했습니다, 이제. 그랬으면 계좌가 더러워질 일 없었지, 그제. 더러워질 일 없을 건데. 내 마인드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 마인드도 있었잖아요. 물론 믿지도 않지만은. 근데 그렇게 맞고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그냥 박살나버리지, 그죠? 예. 오늘 만약에 제가 오바를 많이 했거나 했었으면은 큰 손해 났습니다, 저. 큰 손해가 났어요. 근데 다행히 믿을 사람이 따로 있지, 그죠? 제가 넌 말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 하지도 않았고, 얼마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십몇만원 손해가 났으니까요. 십몇만원 야간까지 하면 30만원까지 손해 났으니까 엄청나게 손해 났는 거지, 그죠? 얼마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조금 아유 다행이다. 역시 매매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친구 말처럼, 그 친구가 나한테 했는 얘기처럼 뭐 이렇게 블로그에서 저한테 이런 얘기 있던데 사락할 때 사도 됩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던데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했지만은요. 어, 지금 이제 자세한 얘기를 좀 드리면은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돈이잖아요. 여러분 돈인데 여러분들이 돈을 넘한테 넘 말 듣고 사면 안 되잖아요. 저도 한 번씩 그렇다고 오늘 그랬었는데 다행히요 복구가 됐어요. 그죠? 복구도 되고 수익도 됐어요. 만약에 어제 제가 500만원 투자했었으면요 한 30%막 150만원 날라갔겠죠. 그리고 오늘 만약에 그걸 안 팔고 보유를 했다, 열받아서 보였다 그러면은, 보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계좌가 500만원이 250만원 남아서 200만원쯤 남았겠네. 그죠? 만약에 제가 어제 제가 잡았던 게 뭐였지? 이거였나? 아니구나. 아, 이거네요. 제가 어제 잡았던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 0.17짜리 0.17짜리 잡았거든요. 얘 차트 한번 볼까요? 한순간의 실수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제가 이거를 어제, 그래, 이게 아니네. 이것보다 요거 바로 위에 거네. 요건가? 요거 뭐이네. 아, 요거네. 그죠? 제가 어제 잡았던 종목인데요. 어제 제가 요거를 50원 정도에 잡았습니다. 막판에 쭉 떨어지길래 오버할 목적으로 50원에 잡았는데 이게 44원에 마감했어요. 근데 제가 물량을 많이 안 들고 있어가지고 15만원 손실 났는데, 야간장 들었으니까 37원까지 와버리더라고. 순식간에. 순식간에 30% 날라갔잖아요. 근데 그때 37원을 잡아서 44원에 다시 터졌거든요. 야간에서. 천만 다행이지. 그죠? 그래서 손실을 덮어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열받아가지고 많이 잡았다 진짜 이날 많이 잡았으면은 야간에서 또 물타기를 했겠죠. 또 500만원을 집어넣고 물타기 했겠죠. 그럼 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1000만원 들어가고 야간에서는 아침에 시작했만 바로 16원 돼버렸어. 16원 돼버렸어. 평균 단가 40원 정도가 16원 돼버렸어요. 그럼 1000만원이 얼마 남았다는 얘기예요? 한 700, 아니 350 남았다는 얘기죠. 순식간에 650만원 날아갔을 거예요. 그럼 저도 멘붕이 왔을 겁니다. 멘붕이 오고 이제 앞으로 씨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제 입장에서도요. 그러니까 이런 그 한 번의 실수가, 이런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몇 달간 벌었던 거 한 번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짓 하지 말자. 예. 해도 조금만 하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요거 42번에 잡으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 또 못 잡았네. 대박이네요. 잡으면 바로 올라가는 건데 못 잡았네요. 자, 이건 그렇고요. 다음 거는 요 저장 좀 해두고요. 여러분도 요 지금 선 끊는 것처럼 끄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더리움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개 가두리 신공을 펼치고 있네요.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 참 힘들어 보입니다. 제 개인 생각이지만 참 힘들어 보입니다. 살 데도 없고, 살 데도 없는데 매매는 해야 되겠고, 참, 정말 이거는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네요. 이렇게 가두리 치고 있지. 그죠? 이 박스권 안에서 저새 다 깨지고 지지선도 없고 저항선도 없고 요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네요. 참 재미없다. 그죠? 참 재미없게 움직이네. 이게 안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 우리 항상 해왔던 대로, 그죠? 항상 해왔던 대로 예상을 해보자면, 우리가 항상 해오던 대로 예상을 해보자면 이러한 추세선을 타고 갈 수가 있다. 첫 번째는, 그죠? 요 추세선. 그래서 요 자리가 매수세가 되겠지. 그죠? 근데 언제 올지 모르겠고, 빨리 오면 좋아요.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좋지. 그죠?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또 힘들어져요. 이어 맞고 또 왔다 갔다 그리면 할 말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 자리 올 때까지는 매수할 타이밍이 없네요. 매수할 타이밍이 없습니다.
그저 그러네요. 보니까 모습 자체가 그죠. 영 바닥에서 살짝 끼고 있네요. 이렇게 많이 이만큼 내렸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자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하고요, 옵션하고 오늘장 뭐 대충 시간은 끝났고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술을 배우는 거는 괜찮아요. 기술을 배우는 거는 내보다 잘난 사람한테 기술을 배우는 거는 괜찮아요. 고기를 치면은 고기를 낚는 방법이겠죠. 근데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됩니다. 특히 내 생각과 내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나랑 비슷하다 싶은 사람, 또는 남의 말이 같을 때 있잖아요. 내 생각과 남의 말이 같을 때. 인생사 다 그렇습니다. 보증 문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한테 보증 서주는 거, 뭐 서준다고 친구가 설마 나한테 어떻게 해를 끼치겠어? 예, 맞습니다. 100번 중에 99번은 해 안 끼칩니다. 해 안 끼쳐요. 근데 문제는 한 번이에요. 한 번. 한 번 잘못 걸려버리면요,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립니다. 보정도 마찬가지. 그렇게 따지니까 보정이든 옵션이든 뭐든 주식이든 또는 가상화폐든 위험하다 싶은 것들, 즉 내한테 득이 되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내한테 득이 안 되는 것들을 위험하다고 보고, 위험하다는 것들은 다 한 번에 내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1000번 만번을 잘해도 단 한 번에 내 모든 것이 끝장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좋은 경험을 얻고요, 교훈을 얻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까? 내일이 마지막 날이네요. 이번 달은 한 450만원 정도 수익으로 마감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마무리 좀 하고 좀 더 벌고 내일 조금 더 벌고 하면은 한 450 정도 마무리 될 것 같고, 일 다음 달에는 이제 문제는 다음 달인데, 이거 참 시장이요 참 힘듭니다. 솔직히 매매하기가. 이게 시장이 미국장이 폭락을 하면서부터 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참 좀 다음 달도 이번 달이나 저번 달처럼 좀 편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